각종 행사와 모임이 취소되고 소비 심리마저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선거 일정이 중단되면서 후보들은 눈치만 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동해안에서 운항 중인 각종 여객선에 대한 안전점검이 시작됐습니다. 도심의 녹지 공간을 늘리기 위해 시내 곳곳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해 도시 생태축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각종 행사와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소매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으로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열릴 예정이던 비슬산 참꽃문화제와 대구 경북 국제관광박람회가 취소되는 등 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다음 달까지 계획한 행사를 줄줄이 취소했습니다. 동창회와 체육대회 같은 각종 모임도 취소돼 봄 특수를 기대했던 이벤트 업체와 식당은 타격이 큽니다. 개인들도 나들이와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제 쇼핑 같은 것도 좀 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술이나 이런 것도 좀 덜 먹게 되는 그런 건 있어요. 한 유통업체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맥주와 삼겹살 매출이 전주보다 15% 이상 떨어졌습니다. 각종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고 그다음에 나들이객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맥주나 삼겹살 같은 관련 용품들이 크게는 한 17% 정도 매출이 줄었습니다. 대구 지역 20여 곳의 영화관 손님도 세월호 참사 이후 30%가량 줄었고 한 놀이공원도 지난 주말 손님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뚝 떨어졌습니다.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가 매출이 가장 1년 중에 많이 발생하는 그런 피크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월 말까지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거의 한 61% 정도가 취소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약이 꽉 찼던 골프장도 공무원을 중심으로 발길이 끊겨 다음 달 황금 연휴 기간마저 예약 취소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 경기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다른 기관들과 함께 포항 여객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실한 여객선 관리 실태를 그대로 드러낸 진도 세월호 참사. 대검찰청이 전국 선박 안전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 가운데 포항지청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객선 안전관리가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선박의 안전규정 위반 여부를 검찰이 직접 확인한다는 겁니다. 점검 대상은 포항과 울릉도를 이동하는 정기 여객선 선플라워호와 울릉도, 독도를 오가는 돌피노 등 모두 3척. 선박 내 화물 결박 상태와 문의 개폐 여부 등 해상 사고가 났을 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는지와 승선 명단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점검 첫날 선플라워호에 승선한 합동점검단 17명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박 2일로 울릉도로 가야 돼서 그리고 대검 지시가 한 11시쯤 나왔는데 울릉도변은 이미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검찰은 합동점검단이 돌아오면 간담회를 열고 점검 결과를 넘겨받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해경과 항만청 관계자들과 관내 선박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 이미 협의를 해왔습니다. 해경과 항만청의 긴급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이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항만청과 해경, 한국성급과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도 모두 제각각입니다. 포항해경은 담당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간에 돌아왔고 항만청의 담당 과장은 출장 중이라 점검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검찰과 항만청 등 10개에 달하는 기관이 합동조사에 참여했지만 주관기관이 불명확해 내실 있는 점검이 될지 의문입니다. 어제부터 본부 지시에 의거 우리 항만청 주관으로 여객선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내일은 포항지청 주관으로 여객선 점검 및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항만청은 다음 주까지 조사를 계속한다고 밝혔지만 무늬만 점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어제부터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가족과 사고 수습을 돕기 위해 성금 모금에 나선 가운데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피해자 4개 단체와 대구은행,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시 공무원 등이 모금운동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성금 접수는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맡고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성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K2 이전 건의안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청회를 당초 이달 말에 열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로 다음 달 14일로 2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한 뒤 다음 달 14일에 시민공청회를 열면 국방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당초 예정대로 다음 달 2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정부가 불효불급한 행사를 자제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이 단체로 해외 연수를 떠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 간부 등 15명은 지난 22일 4박 5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3개국 해외 연수를 떠났는데 신도시 개발 등 업무와 관련된 방문지도 있지만 왕궁이나 동물원 관람 등 관광성 일정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예약된 연수를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해 일정을 진행했다며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오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된 모든 일정도 중단되면서 후보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새누리당은 지난 20일부터 TV토론, 합동연설회, 여론조사 등 지방선거 관련 모든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고 선거운동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후보들은 행동을 극도로 자제하며 며칠째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고 또 사회적 분위기나 워낙 이 다운돼가 있으니까 함부로 말이나 함부로 행동하면 잘못하면은 이 역풍을 맞아버리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은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든지 그다음에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부적절한 처신한 게 많이 불거졌잖아요. 그런 사후 처리 문제와 부적절한 행동 이게 아마 상당 부분 우리한테는 악재가 될 거예요. 야당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 국민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될 때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달리 얼굴을 알릴 방법이 없어 조바심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민들의 마음이 우선 지금 아직은 이제 차분해지지는 않았거든요. 아직은 정말 막 울고 싶단 말이에요. 예. 이럴 때 말 조심 안 하고 또 함부로 공천 취하고 이러면 안 되지. 조심해야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여전한 만큼 후보들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세월호 참사라는 변수가 당락에 미칠 득실을 계산하며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후보 경선의 경우 선거운동은 이달 27일부터 사흘 동안, 여론조사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한 뒤 이달 30일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후보자 선출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구 동구와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의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은 28일과 29일, 여론조사는 26일에서 29일 사이에 하고 투표는 오는 30일 지정한 구군 투표소에서 해서 대구시장 후보 경선 결과와 함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오늘부터 이달 28일까지 또 비례대표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후보를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집이 끝나면 서류 심사와 면접, 지역 실사 등을 거쳐 경선을 할지 단수 후보자로 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이 다쳐서 9일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공사 현장을 지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의 한 병원 중환자실, 18살 하모군이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9일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외동아들의 사고 소식에 어머니는 눈앞이 캄캄합니다. 뇌가 너무 많이 부어있고 다치는 관계로 이제 며칠을 못 놀게 거다고 이렇게 진단 내리셨거든요. 이제 회복이 된다 해도 평생 장애로. 사고가 난 건 지난 15일 저녁 8시쯤 학우니 치킨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게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도로 지면상 5에서 10cm가량 튀어나온 가복구안 공사 현장의 골재가 화근이었습니다. 갑자기 그거 밟았는데요. 살짝 오토바이가 들렸었어요. 근데 땅에 떨어지면서 그 균형을 못 잡아가지고. 전날 하수관거 정비 공사차, 시굴착을 한 건데 아스콘으로 포장하기 전 임시방편으로 부직포로 덮어둔 겁니다. 해당 공사 현장은 안전 표지판은 물론 접근 유도등 같은 접근 금지 시설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정상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근데 그게 없어질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로차가 없앨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어요. 안동시가 발주해 내년 연말까지 진행되는 하수관거 정비 공사는 시가지 전역에 걸쳐 6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상황. 통행량이 많은 시내 곳곳의 도로를 파헤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안전관리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도심에 녹지 공간이 많으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도시가 더 매력적으로 바뀔 겁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시유지를 활용해서 도시 생태축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2020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9개의 녹지축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도심 외곽을 둘러싼 팔공산과 비슬산, 금호강과 신천 등 기존 3개 축에 도심 내부에 6개 녹지축을 더해 대구를 녹색숲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그 15%를 차지하고 녹지 비율을 갖다가 한 1% 정도 증가시키겠다. 현재 대구에서 공원지역으로 지정되고도 예산 등의 문제로 아직 조성되지 않은 곳이 전체의 3분의 1인 900만 제곱미터를 넘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73%가 사유지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사들이는 데만 무려 1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한 해 300억 원에서 400억 원에 불과한 대구시의 공원녹지 관련 예산으로는 30년이 걸립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 전체 면적의 1%에 이르는 시유지를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시유지를 활용한다면 기존의 이제 사유지를 사들여서 실천 계획을 세운다는 측면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재정을 좀 절약할 수 있는 차원에서 도시민들에게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유지 가운데 비중이 높은 공원과 임야는 산림욕장이나 경관 녹지 등 특화된 생태 공간으로, 주거지 주변 밭이나 잡종지는 동네 쉼터나 도시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시유지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제한하고 더 나아가 사유지를 포함해 도심 속 자연공간 지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도 내놓았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과 대구고용센터가 마련한 대구 상생고용 포럼에서 대구대학교 이승협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춰야 노동자들이 가정과 시민으로서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일자리를 나눠 가지는 고용 창출이 일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 민정이 지역 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동보육시설과 다양한 근무시간 모델, 비정형 근무 형태 등 노동자 직접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은행 경제연구소는 차이나 리스크 확대와 지역경제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 성장이 1% 둔화될 경우 대구의 GRDP, 즉 지역 내 총생산은 1.72%, 경북은 3.04%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과 금속 가공, 전기전자와 철강 업종이 타격을 받으면서 생산은 대구 3.4%, 경북은 3.28%가 줄고 수출은 대구 3.16%, 경북은 3.03%가 각각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신시장 개척과 FTA 적극 활용, 제품 경쟁력 강화, 차이나머니 유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는 오늘 4월 회의를 열고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지역의 재난재해 대비책을 점검하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또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전 국민적인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따뜻하고 정감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57회 보화상 시상식이 오늘 대구 남구 보화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보화상 본상은 질병을 앓고 있는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니 그리고 어린 두 손자까지 돌보고 있는 청송군 진보면의 임성자 씨가 수상했습니다. 이 밖에도 효행상 16명과 열행상 1명, 선행상 7명도 시상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 회의실에서 한전 KPS와 원자력 해체 원천 기반 기술 확보 및 원자력 해체 기술 종합 연구 사업에 공동 참여를 모색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전 KPS는 한전의 출자 자회사로 전력 및 산업설비 정비 전문 공공기관으로 앞으로 원자력 시설 해체 기술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종합 연구 및 개발, 원자력 해체와 관련된 성능 검증 시설과 장비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경북도청과 시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형 버스업체를 방문해 차량 정비 상태와 불법 구조 변경, 운전자 교육 실태 등을 점검합니다. 또 행락지 주변에 대형 버스 음주 단속을 수시로 하고 고속도로에서 한 줄로 꼬리를 물고 운행하는 대열 운행과 차내 음주 가무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